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네,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방송이 이 인사 담당자분들 마음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오히려 취준생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따끈따끈한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취업에 도움되는 현장형 정보를 팍팍 알려주고 계신 인사 담당자 세 분입니다. 김성우 부장님, 박규리 과장님, 그리고 이상원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지금 퇴근하고 바로 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네, 바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복장을 보니까 굉장히 포멀하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넥타이가 굉장히 멋스러우시고 일부러 자켓을 좀 벗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박규리 과장님은 회사를 다녀오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유로운 의상을 입으셨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눈치가 빠르시면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옷을 입고 출근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왜 예쁘잖아요. 이게 뭐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어울리면 되긴 하는 네. 건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어허. 거기에 분명히 이제 용모 단정이라는 네 글자 안에 이제 지나치게 화려하다고 의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것 정도는 좀 자제라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용모 단정한데 왜 그러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거랑 용모가 단정한 거랑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용모 단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드레스 코드입니다. 드레스 코드. 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뭐 드레스 코드가 큰 연관은 없지만요. 본인을 어쨌든 외적으로 좀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입사원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취준생들이 면접 때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거까지도 저희가 한번 오늘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50시간 반 정도 남았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단벌 신사 박명석님은 28 신입사원. 영서아, 너 뭐해? 내가 이제 첫 출근이 이제 50시간 앞으로 다가왔잖아. 뭐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거 참 옷을 딱 일단 골라놔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미리 챙겨둬야지. 지금 좀 늦은 것 같다. 근데 고르기에는 좀 한 벌밖에 없네. 넥타이도 2개밖에 없고. 넥타이라도 골라, 2개네. 아니 2개 봐봐 이거 그 알지? 이거 면접 볼 때 내가 맸던 거. 이거 그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거 상가집에서 주워온 거야 이거. 이거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양말을 골라볼까? 이거 어때 이거? 검정색. 원래 다 이런 거 신지 않나? 너무 평범해. 그래. 이건 특이하다. 흰색. 극혐. 알았어, 진짜. 동생한테 극혐이 뭐야? 이건 어때 이거? 스트라이프. 요즘 잘 나가는 애들 이런 거 많이 신더라. 언제적 잘 나간 애들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누나가 그때 사준 거 이거 진짜 이거 조도 안 신는 거. 괜찮네. 괜찮네. 이거? 이거 큰일 나다. 완전 신고. 트렌드해. 버건디 색깔의 흰색 땡땡이 이걸 어떻게 잘 어울려. 고를 수 있는 게 버건디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땡땡이밖에 없다. 네, 잘 보셨나요? 꽁트? 정말 열연, 정말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제가 더 부끄러운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아니 오늘 추워요. 아무튼 이 이야기가요.
그 얼마 전 첫 출근을 했던 신입사원의 실제 스토리입니다. 네. 출근을 하려고 봤더니 고를 수 있는 게 이 양말밖에 없더라. 근데 사실은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신입사원들이 뭐 정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셔츠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분은 어떻게 첫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고민할 게 없었어요. 그냥 정장 풀 세팅, 타이, 그다음에 자켓, 바지. 타이는 어떤 느낌으로 혹시? 타이는 욕심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하. 좀 화려한 거. 아, 화려한 거요? 예, 뭐 검붉은색 계열의 이제 꽃 나비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거. 아, 정말요? 그게 이제 크면 안 되고 뭐 요거 하나씩 있는 거면 이제 살짝 포인트만 줬었죠 그때는. 예. 거기서 약간 개성을 조금 드러내셨고. 예, 그걸 가지고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은 또 많지 않거든요. 아, 또.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입사했던 직장이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어떤 제조업체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드레스 코드에 대한 지시사항도 없었고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정장. 근데 그 문제가 그 당시 입고 갔던 양복이 그 소위 말하는 은갈치 반짝반짝. 은갈치요? 네. 은갈치 양복을 입고 갔다는 게 좀 문제였죠. 이거 약간 극혐 아닌가요, 이거? 아, 왜 옛날에는 근데 은갈치 정말 많이 입었죠? 그렇죠. 아니 많이. 안 그랬는데. 그런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없었어요. 나는 없었는데 많이 입고 다녔어요. 왜 저기 TV에서 정영돈 씨. 네네, 맞아요. 한참 그때.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처음에 내가 입고 갈 때 어떤 컬러를 입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시작했던 업계가 서비스 업계에서 네네. 또 유니폼이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유니폼을 안 입어도 되는 부서가 있었던 회사였는데 유니폼을 안 입어도 되는 부서라고 해서 또 너무 튀게 입고 가거나 그럴 수는 없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평범하게 입고 가서 또 이래도 될까 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선 첫날은 가서 눈치를 보자 뭐 이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회사마다 어떻게 보면 각자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말씀들을 그렇죠. 하고 계시는 네.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들이 있을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 인더스트리 산업군으로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말 쉽게 나오죠, 이해할 수 있을 나오죠. 것 같아요. IT 기업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대해서 크게 상관을 안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판교 가보면 다 반바지 입고 다녀요, 여름에. 그래요? 예. 거기에 이제 IT 밸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집단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청바지, 반바지에 스니커즈에 이제 평범한 편안한 헐렁한 면티 이렇게 입고 자전거 대학생처럼? 타고 예, 거의 대학생이랑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답답하다고 생각되어져 왔던 그 삼성의 어떤 전자 네. 조직들 수원에 있는 뭐 알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거기도 문화 자체가 많이 변해서 연구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어떤 그런 큰 맥락에서 반바지 입어라. 청바지는 뭐 옛날부터 입었어요. 청바지 입은 지 한 7, 8년 됐어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연구 개발 조직들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정장이 자유롭군요. 예, 정장이 무너진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러면 반대로 뭐 제조업이나 컨설팅업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정장을 계속 입을 것 같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무직 네네. 스텝들 저희 네네, 같이 이제 맞습니다. 스텝들이나 또는 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네. 이런 쪽의 직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은 이건 또 산업을 크게 가리지 않고 거의 이제 그 포멀로 가는 태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뭐 대체적으로는 네. 예, 상대방에게 어떤 자기 전문성을 어필하거나 신뢰감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포멀하게 정장을 입는 경우가 많죠. 확실히 직군별로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같은 맥락으로 그 어떤 공장이 있는 그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 하더라도 가서 바로 그 작업복이라고 하죠. 네. 예, 그 작업 점포로 이제 예. 갈아입고 생산사업장? 사는, 예,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정장 안에다 입고 그걸 또 입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나요? 네, 그 지금은 아닌데요. 네. 이전에 벌써 10년도 넘었죠. 그 당시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모 자동차 기업이 모 있습니다. 자동차. 네, 모 자동차 몇개 기업이 안 되는 있는데 자동차. 그렇죠. 그쵸. 그 중에 한 군데인데요. 네네. 네. 정장이 아까 뭐 라인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장에 라인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랬었어요. 그냥 예. 통짜 정장에 셔츠도 무조건 흰 셔츠. 뭐 이런 뭐 스트라이프 줄무늬 안 되고요. 그렇죠. 푸른 셔츠는 간혹 어쩌다 허용은 됐는데
그마저도 거의 불가능했고 바지도 요새는 이제 통이 좀 좁잖아요. 네. 바지도 완전한 통바지. 통바지에 또 양말 보이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예. 그래요? 양말은 흰 양말 안 되고 무조건 검은색. 검은색 해야 되고 슈즈도 무조건 또 검은색이죠. 검은색인데다가 저같이 이제 그 캣슬 같은 거 달려 있으면은 네. 안 되고 상상도 못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로퍼 이런 거 신으면 안 되고 네. 절대 안 될 것 같네요. 끈 매는 네. 슈즈 있죠? 끈이 반드시 예, 있어야 예, 돼요. 아, 끈이 있어야 돼요. 예, 끈이 있어요. 왜 끈도 그것도 끈이 없으면 정장이 아닌 건가요? 그렇게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 회사 취향인 거죠. 아. 네. 저희가 되게 많이 느낀 게 부장님도 회사 옮길 때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회사를 옮겼는데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사원들이 토 오픈을 신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샌들처럼 생긴 신발들을 발가락이 보이는 그렇지요, 신발. 예, 네. 그런 걸 신고 있더라고. 되게 당황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언제 한번 술자리에서 그 남자 사원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관여 안 하는데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꼰대가 되셨군요. 근데 뭐라고 했으면 꼰대가 됐는데 그 궁금해서 물어본 개념이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넘어갔죠. 옛날에 어떠셨는데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우린 토오픈 죽어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정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 셔츠를 입었지만 왜 그 유럽에서 이제 정장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셔츠가 안에 입는 거기 때문에 속옷을 원래 입으면 안 되죠. 이 정장의 범위라는 게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회사마다. 어떻게 과장님 회사는 어땠는지 혹시 알 수 전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아, 네네. 셔츠 안에 속옷을 입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 난닝구라고 합니다. 아, 예, 에이,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사무실 안에서 이걸 벗으면 안 된대요. 원래는. 아, 그런 네. 거예요. 이게 이제 겉옷 우리 자켓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런닝 셔츠인 거고 아, 예. 이거는 뭐 다른 거를 위한 용도의 어떤 무엇이 변형돼 가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것까지 입어야 이제 옷을 다 갖춰 입은 상태라서 사무실에서도 벗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원래는 호텔 쪽은 유니폼 다 입는데 유니폼 자체가 셔츠만 있는 유니폼이 아니고 자켓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자켓을 입고 근무를 한다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자켓을 벗고 입고 뭐 이런 게 없이 다 입고 계속. 네, 계속. 기본적으로 정장이 일단 자켓까지 확실히 걸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장이 나오는 거군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이 반팔 셔츠를 입으면 그것도 정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팔 셔츠를 입는 분들은 대부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저씨. 그 원래는 뭐 옷지간은 아니지만은 그 정장의 반팔 셔츠는 원래는 입으면 안 되는 건데요. 뭐 그런 법은 없으니까 뭐 더운 여름이나 이럴 때는 편한 대로 입는데 원래는 이제 긴팔 셔츠를 입는 것이 더 갖춰 입는 것이고 그것이 그 정갈한 그 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법은 없는 거군요. 법은 없죠. 네, 서비스 업계는 조금 다른 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국장 규정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길이까지 막 네, 나오죠. 길이도 소매 뭐 어디까지 덮어야 되고 셔츠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또 반팔은 모르겠지만 자켓을 잘 안 벗으니까 걷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셔츠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켓 길이와 셔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맞아야 돼. 이런 것까지 규정이 있기도 했었어요. 와. 근데 지금은 뭐 어차피 유니폼 입고 있으니까 이게 딱히 그 규정을 막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없어졌는데 초반에는 거의 뭐 시계 사이즈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계 네, 사이즈까지. 시계 지름의 사이즈가 몇 센치를 넘으면 안 되고 그런 게 다 있었죠. 그럼 유니폼 안 입는 경우에는 약간 색상에도 약간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요? 색상 제한은 없는데 어쨌든 호텔의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 유니폼 색깔에서 크게 벗어나는 색깔의 옷을 입고 다니는 직원들은 없었어요. 그 비유니폼 부서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 정형화된 네, 검정색 네. 정장. 왜 회사에서 조금 튀려고 내지는 본인의 개성을 억누르지 못해서 멋을 부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색상은 이제 크게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아래 바지와 이제 자켓의 색깔을 다르게 입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콤비 스타일 어떤 이런 것들이 콤비 스타일. 그런 유행이 들불처럼 번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따라했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다른 부서 부장님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참 허허 허허. 큰 상처가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입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렇군요. 혹시 은갈치는 도전 안 해보셨나요? 예, 저는 그런 거 안 입어요. 그거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시게 돼요. 이불킥이에요. 저는 계속 이제 좋은 부장님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저는 뭐 다 괜찮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를 제외한 아, 다른 일부. 분들은 예, 일부요? 네. 일부는 아무래도 괜찮지 않죠. 왜냐면 물론 뭐 외모에 멋을 부리고 이런 건 좋긴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건 얼마나 업무를 잘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거기에 물론 그것도 잘 한다면 좋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은 그게 잘하려고 해도 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입사원이 정말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아. 이런 멋을 낸다면 그게 좋아 보일 수는 없겠죠. 너 일도 못하면서.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좋은 부장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말을 못했어요. 좋은 저기 시어머니 밑에 저희 나쁜 시누이 같은 그쵸, 역할처럼 그쵸. 그 이미지 하는 그대로 것 한번 같긴 한데. 쏴주시죠. 이거 뭐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어울리면 사실 어울리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어울려요. 저기 원빈한테 전투복 입혀온다고 해서 원빈이 안 멋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뭐 명석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괜히 이제 그런 식으로 꼰대나 아재 이미지를 굳이 안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그 간부 되시는 과차장님, 차부장님들도 많이 안 계세요. 아, 요즘에. 그래요? 예. 점점 안 그래져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는 멋 좀 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좀 화려하게 하고 오고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아까 말씀하셨겠지만 업무를 잘하면 뭐 상관없다고 하지만 신입사원인데 뭐 업무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네, 근데 뭐 자기를 표출하는 걸 옷으로 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어울리게. 그러니까 뭐 원빈한테 그런 얘기하는 저희가 옛날에 호텔에서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정우성한테도 그지같이 입혀놓으면 정우성 그지라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되게 멋있게 입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장소에 어울리게 입은 사람하고 되게 거지같이 입은 사람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느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장소에 회사의 분위기에 어울리게 입는다면은 회사의 분위기가 화려한 분위기면 화려하게 입어도 상관없고 또 그만큼 자기가 그 화려하게 입은 만큼 자기가 튀는 만큼 또 감당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박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상이 있는데요. 그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 어울린다는 것이 그 내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제가 신입사원 때 그렇죠. 은갈치를 네. 입었던 것처럼 저는 사실은 은갈치가 너무 반짝반짝하고 좋았어요. 네. 그래서 입었는데 그건 사실 제 생각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땡땡이 양말을 신더라도 그 해당 다니는 회사 분들이 땡땡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다 높아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땡땡이 양말 당연히 신어야죠. 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뭔가 내가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약간 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신입사원들이 뭐 옷을 잘 입고 싶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이렇게 포멀한 거보다는 되게 자유롭게 옷을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회사에 가면 아무래도 분위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패션을 바꿔야 할지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좀 꿀팁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물론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취준생들의 면접 팁도 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네네. 네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출근 첫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하기 전에 들어오는 게 아마 어쨌든 외적인 거, 외모, 뭐 머리 스타일, 그다음에 패션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올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상이 과연 첫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신입사원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함께 계속 오랫동안 조직에 있었던 분들과는 다르게 좀 네. 튀는 모습들이나 좀 티가 나는 모습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저도 신입사원들이 의상이 글쎄요, 잘 영향을 안 미친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역량, 직무적인 전문성 이것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까지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예.
그 고객이 나를 믿고 또는 내부 고객이 나를 믿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은 드레스 코드를 갖고 있다 이런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좀 벗어나게 되면 내가 얘를 믿어도 될까? 얘가 전문가가 맞는가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혹은 뭐 너무 예전 스타일 예전 스타일대로 입으면 또 쓰리 버튼 뭐 또는 인민군 복장처럼 왜 이렇게 그런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저는. 쓰리 버튼과 투 버튼 네. 엄청 티나요 그거. 그래요. 엄청 티나요. 탁 답답해 보여요. 또 근데 조금 남이 옷 입은 것 같은 거 너무 크거나 그렇죠, 그렇죠. 너무 네. 작거나 이렇지만 않으면 핏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한테 슬리버 어울리는 옷이면 같은 뭐. 옷들이 대부분 그 라인이 안 잡혀 있는 옷들이에요. 옛날에 만들어진 그 일자 옷이라서 그 깍두기용 옷처럼 아하. 그러니까 딱 깍두기처럼 나와요. 그 핏이 상체가 어깨 이렇게 넓고 하게 나오게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떨어져요. 그게 전형적인 옷이죠.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지금 어떤 우리의 그 문화적인 수준이나 트렌드나 이런 거 봤을 때 전혀 맞지 않죠. 예, 전혀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사실 패션 회사 그러니까 회사 그 내부에 패션 계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다 있잖아요. 보통 대기업에는. 그래서 그 회사 갈 때는 뭐 이걸 왠지 사 입어야 된다거나 혹은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라면 무조건 이걸 사야 된다.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을 하면서 많이 발생된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래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세 개가 있어요. H 뭐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B로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P로 시작하는 거, 뭐 이렇게 있어요. 다들 뭐 개도 그려 있고, 저 말도 그려 있고, 뭐 이렇게 네네. 있어요. 뭐 그런 회사들이 그러네요. 있는데 이게 이거를 꼭 입어라라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30% 할인권을 줘버리죠. 30%나. 예. 아니 뭐 그건 뭐 40% 예를 정도 들어서 있습니다. 예. 30도 있고 그 P사가 40을 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H가 20인가를 줬고 내 기억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B 하는 데가 30을 줬었어요. 굉장히 전문가시네요. 우리끼리 얘기 많이 하니까 아. 다 각자 다닐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야, 니네는 30냐? 그럼 니네 세일데이 할 때 가르쳐 줘. 뭐 네 사번 얘기하고 뚫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건가요? 아유, 괜찮아. 네네네. 뭐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계사, 우리 그룹사 마크를 갖고 있는 패션 계열사에 뭐 옷을 입어라라고 강요하지 않되 할인권 줘버리면 아무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이 사야 되니까. 사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H 브랜드를 제작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근데 P사 걸 입어. 너무 입고 싶어. 이거는 아닌 거죠. 아니, 밖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만 굳이 그거를 P 이렇게 말 그려져 있고 있는데 그거를 개 그려져 있는 회사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말도 이만큼 그려져 있는 것도 그리고 있거든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어디 휴대폰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야 너는 뭐 옷이 뭐 이거냐 볼 겨를이 있어 없어요. 예, 근데 의상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그럼요. 거기 가서 가뜩이나 민감한 사람들한테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 예의가 아니죠. 그거는 사실. 그 이상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직접적이 연관된 그 옷을 정말 만드는 그 회사가 아닌 이상 저도 그 브랜드 나온 그 회사 중에 2군데를 제가 그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직접적으로 옷 만드는 그 계열사는 아니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룹사에 있었으니까. 맞네. 근데 거기를 하면은 사실은 그 브랜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우리 이제 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옷에 대해서는 뭐 다른 브랜드 뭐 멍멍이 나오는 그런 네네. 브랜드 회사인데 뭐 그 자전거 타는 그런 거를 입더라도 별로 상관 안 합니다. 네. 네네. 또 호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호텔은 또 옛날부터도 왠지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게 좀 허용되지 않았을까? 비즈니스 캐주얼은 불허고요. 그래요? 호텔 같은 서비스 업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정말 정형화된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뭐 통짜 이런 거 안 되고 굉장히 트렌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그 명성에 맞게 호텔 그 브랜드에 맞게 좀 트렌디한 모습이 있어야 되나 비즈니스 캐주얼은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유니폼 아까 신발 잠깐 얘기해 주셔서 얘기하는데 유니폼 입고 이렇게 다닐 때 끈 있는 신발은 잘 안 신게 해요. 남자들. 그냥 끈이 풀려가지고. 오히려 반대네요, 이제. 네, 또. 끈이 네. 풀려서 이렇게 좀 너저분해 보이거나 아니면 끈이 풀려서 걸을 때 이렇게 밟게 되거나 이러면 고객 응대하거나 안내를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끈 있는 신발은 이제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네, 아, 너무 다양해서 참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혹시 뭐 교육을 해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는 보통 신입사원 단체 한꺼번에 입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단체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네네. 그 교육 과정 중에 보통 그 비즈니스 매너 교육이 다 있습니다. 에티켓 예, 뭐 에티켓, 해가지고, 비즈니스 예. 이런 게 교육이 다 있어서요. 거기서 어떤 이제 정장을 입어라, 뭐 어떤 드레스 코드는 이렇게 해라, 우리 회사는 이런 거를 다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이제 전 직장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입사하는 분들의 입사 안내를 할 때 그 그루밍 스탠다드라고 보내줘요. 복장을 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하고 맞아요, 오면 안 되는 맞아요. 거 이런 거 보내주고 그리고 오게 되면 이제 그 그루밍 스탠다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왜 이게 왜 안 되고 이게 되고 그런 과정이 어차피 오리엔테이션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는 첫날 입을 때 출근하는 것만 조금 신경 쓰면 크게 너무 어렵게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오리엔테이션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 하지 않아야 되는 하지 건 말라는 거 알겠어요. 하지 마. 제발이야, 부탁이야. 라는 내용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아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말씀하신 거, 박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신발 이런 건 안 돼, 뭐 이런 때 엑스표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상의는 이렇게 입어, 이런 식, 그러니까 잘한 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인사팀에서 아예 다 있군요. 예,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긴 머리 있죠? 너무 긴 머리. 백심한 투블럭에 머리. 이게 전형적인 싫어하는 머리. 네. 단추를 2개 정도 풀은 다음에 풀었다고요? 예, 머플러를 이제 머플러. 얘를 그 하얀색 원피스 좀 드레스를 입고 오신 거예요. 새 신부가 여기 왔나, 결혼식장에 왔나 좀